정연의 About Ti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새로운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보이세요? 책 제목은 최강의 인생입니다. 원래 영어로는 이건 지금 이제 한국어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어 원제로는 Life is about kicking more ass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life 하면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뭐 더 많은 그런 편견의 엉덩이를 걷어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책 제목으로는 최강의 인생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세상의 뻔한 공식을 깨부순 게임 체인저들의 44가지 법칙.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44가지의 이제 법칙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 읽어보던 자기 개발서와는 상당히 좀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어판 서문 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당신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당신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최강의 인생을 지필하는 동안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인생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동기와 그리고 원동력은 대체 뭡니까? 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흔히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동기로 돈과 권력, 그리고 명성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 내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만난 450명의 게임 체인저 중 어느 누구도 위에 3가지를 성공의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답하겠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가 성공의 동기이자 원동력이어야 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가 성공의 동기이자 원동력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하나 넘겨서 보시면은요. 내가 450명의 게임 체인저를 만난 이유는 단순하다. 단 한 명의 구루나 멘토만을 쫓는 일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이나 유전자, 성장 환경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성공 공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수많은 게임 체인저를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을 이뤘는지 면밀히 분석해보고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가능한지 파헤쳤다. 그리고 단 한 명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 44가지의 법칙을 정리해서 이 책에 담았다. 단언컨대 이 책은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 투자해야 할 수천 시간의 노력과 에너지를 덜어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은 일에서 이루는 성공이겠지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에너지야.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자 성공일 수 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본질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더 잘해내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 최강의 인생은 당신이 하는 일을 더 잘해낼 수 있는 방법을 전한다. 해서 이렇게 서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서문과 책 제목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은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이고, 그리고 이 글을 쓴 지은이는
데이브 아스프리입니다. 해서 실은 여기 이제 44가지 정말 수많은 법칙들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자기계발서를 많이 좀 읽었거든요. 많이 읽었는데 솔직히 여기 나오는 부분은 그냥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좀 두고 하는 얘기도 많았고, 그리고 450명이나 되는 게임 체인저들을 인터뷰를 해서 44개를 뽑아낸, 어떻게 보면 이제 엑기스만 담아있는 그런 법칙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그 중에서도 137페이지, 자, 12번째 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은 아침에만 일어난다. 기적은 아침에만 일어난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가 달라진다. 몇 시에 일어나든 주변에 신경 쓰고 반응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스트레스와 번아웃, 계획의 실패만 불러들일 뿐이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침을 보내라. 하루를 위해 몸과 마음을 정비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리고 나서 하루를 당당하게 맞이하라. 해서 44개 법칙 중에서 자, 저는 12번째 법칙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137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적에 관해서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미라클 모닝의 저자, 동기부여 또 전문가, 성공 코치라고도 할 수 있는 할 엘로드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의 조언은 나처럼 아침을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엘러드는 죽을 고비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넘겼다. 20살 때 시속 110km로 달리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실제로 6분간 사망한 상태였다가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의료진의 진단과 달리 건강을 되찾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뿐인가? 열정과 의지력으로 80km의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주방용 칼로 유명한 컷코에서 최고 매출 기록을 세워 전국 챔피언 영업 매니저의 자리에 올랐고, 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명성을 날리는 중이다. 저는 실은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그 부정적 감정을 쏟을 때 5분 타이머를 맞춰라. 부정적인 감정을 쏟을 때 5분 타이머를 맞춰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게 정말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생각하지 말아야지 해도 어느샌가 제가 또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5분 타이머 법칙을 딱 듣는 순간 이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도 된다. 하지만 이 감정을 5분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5분의 법칙이다. 타이머를 5분으로 설정하라. 이 시간 동안 당신을 화나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 욕하고 불평이나 불만을 터뜨리고 마음껏 감정을 분출하면 된다. 하지만 5분의 시간이 끝나면 멈춰야 한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일에 에너지 쏟기를 멈추고 자신의 목표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저는 그래서, 아, 이렇게 5분 동안 딱 타이머를 맞춰놓고 정말 진짜 있는 대로 감정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근데 단 5분이 딱 끝나면, 이 부분을 이제 깨끗하게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내 감정과 에너지를 쏟아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부분에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 해서 이 부분은 나도 정말 좀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엘로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법칙을 교통사고로 누워있을 때도 그러니까 실천을 했대요.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 그러니까 의료진이 이제 부모님을 불러서 엘로드의 상태가 우려스럽습니다. 몸은 잘 이겨내고 있는 듯하나 아드님이 현재의 상황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 사고는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엘로드 같은 경우는 그냥 간호사들, 의사들과 그냥 항상 웃고 농담하니까 이게 의료진이 얘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 받아들일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엘로드는 무슨 망상에 빠진 게 아니라 이 5분 법칙을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고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엘로드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진의 말대로 정말 다시 걷지 못하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근데 만약에 의료진이 틀렸다면 그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근데 결과적으로 의료진이 틀렸고 정말 대퇴골이 부서지고 골반이 조각났지만 3주도 안 돼서 첫 걸음을 내디뎠고 한 달 후에는 또 퇴원을 했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물론 오로지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하나로 다시 걷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긍정적인 사고가 정말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기적의 비밀은 삶에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신과 육체 그리고 정서를 가능한 한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데 있다 라고 엘로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감정을 쏟을 때 이 5분 타이머 법칙 잊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자, 기적을 만드는 아침 루틴. 네, 기적을 만드는 아침 루틴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제가 저번에 다른 또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저는 이제 아침 특강 수업이 7시 반부터 있기 때문에 한 5시 반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실은 제가 원래 일어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아침 루틴을 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그렇게 명상을 하고 싶은데 실은 이게 명상이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짧게 한 10분 정도 이제 메디테이션 명상에 대한 그런 거 이렇게 쭉 틀어놓고 음악 같은 걸 쭉 틀어놓고 될 수 있으면은 호흡에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에 집중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기를 좀 짧게 씁니다. 길게는 쓸 시간이 없어요. 해서 우리 감사 일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다시 잠에서 깨어난 이 아침, 새벽 있잖아요. 그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해서 아침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렇게 물 마시는 거의 중요성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고 그냥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이 두뇌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이 수분이 굉장히 많이 충분히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하죠. 해서 될 수 있으면은 명상, 그리고 일기, 그 다음에 물 마시기, 이 세 가지는 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러 갈 준비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면 책을 읽고도 있는데 요즘에는 책을 꼭 새벽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틈틈이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해서 여기 이제 13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번 마시고 시작을 할게요. 네, 역시 오늘도 제가 수업을 좀 하고 집에 왔습니다. 네, 자, 기적을 만드는 아침 루틴. 몸과 마음, 정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엔 아침 시간이 가장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어디를 가야 하거나, 무언가를 하거나, 누군가와 한 약속에 응하기 위해 알람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자신이 세운 가치와 목표에 따라 자의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하루가 될 수 없다. 타인의 필요나 눈앞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 끌려다니는 하루를 보내게 된다. 자, 14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엘로드의 아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50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엘로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는 아침 시간 동안 자신에게 집중하고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아침마다 1시간을 투자해 특별한 자기계발 루틴을 수행하는데 이 루틴 덕분에 다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의 아침 루틴이요. 우선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silence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확신이라고 하죠. 확언이라고도 합니다. affirmation. 그 다음에 시각화. 항상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시각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visualization. 자, 그 다음에 운동, exercise. 그리고 독서, reading. 그 다음에 우리가 scribe 하면 이렇게 막 쓰는 거거든요. 해서 기록. 이 앞에 있는 글자들만 따서 savers라고 자기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는 앞을 가로막은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준 산소 마이크이자 미라클 모닝이다. 엘로드의 아침 루틴은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5분짜리 짧은 프로그램도 있다. 이 루틴을 아침이 아닌 다른 때에 한다면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특히 확신의 말을 명상하는 것과 시각화하는 과정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아까 affirmation에서 제가 확신, 확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확언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동안 사고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방향을 변화시켜 삶의 질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오늘 하루 자신이 더욱 잘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질문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생각을 자신에게 심어줄 수 있다. 에고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더욱 나은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아까 엘로드가 교통사고 났던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실은 두 번째 2016년에 급성 림프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 병도 이 죽음을 또 이겨낼 수 있었는데 미라클 모닝과 그리고 아침 루틴으로 고치된 정신적, 육체적, 그 다음에 정서적인 상태 덕분에 다시 한번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혈액암은 그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하지만 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고 판단했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일을 수용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병마와 싸우는 동안 엘로드가 본능적으로 이 책에 소개된 그 모든 법칙을 거의 다 실행을 했을 거고, 엘로드가 습관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이루어내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1페이지 끝에 보시면은요. 자, 이제 최강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이제 최강의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자,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미 있는 일을 해라. 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고 시각화 연습을 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적어라. 자신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마음에 들었던 그 5분 타이머 법칙 기억나시죠? 자, 불평, 불만의 감정을 터뜨리고 싶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맴돌 때는 가장 먼저 이런 감정을 초래한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노력해라. 그럴 수 없다면 5분 타이머를 설정하고 그동안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쏟아내라. 대신 5분의 시간이 끝나면 원래 생산적인 모드로 돌아간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최강의 인생, 제가 아까 첫 번째 영어 제목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Life is about kicking more ass라고 말씀드렸는데 편견 따위는 깨 부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솔직히 이 부분 말고도 아마 여러분들 이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책 다시 한번 읽어볼 거거든요. 지금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긴 했는데 재미난 것도 있었고 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44가지 법칙은 이 구루라고 해야 되나요? 게임 체인저들이 이미 다 성공했던 법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저한테 맞을 수는 없겠지만 저한테 응용할 수 있는 건 한번 좀 최대한 적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원래는 이제 지금 한창 휴가철이니까 여러분들 휴가지에서 보면 좋은 책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저번 주 서점에 갔다가 표지를 보고 되게 재밌겠는데 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이런 자기 개발서 같은 경우도 크게 부담 없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 개의 꼭지가 있기 때문에 쭉 한 번에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이 가는 부분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역시 제가 학원에서 수업 끝나자마자 집에 도착해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저는 책을 읽고 자, 좋은 부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이 방송을 좀 진행을 할 테니까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과, 막 이래야 되나? 구독과 좋아요, 예,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할게요. 안녕!